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원주각이 홀을 기준으로 생긴다고 했었죠. 홀을 기준으로. 그래서 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원주각들을 잘 봐가지고 이게 어떤 호의 원주각이냐, 이게 어떤 호의 중심각이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 보조선을 대부분 긋는 것도 주어진 힌트를 본 다음에 그게 이제 연결되는 보조선들을 많이 그어줘야 되거든. 만약에 뭐 중심각을 줬어, 문제에서. 그러면 그거의 원주각을 나타내는 뭐 보조선을 긋는다든지. 약간. 그러니까 힌트가 어떤 거를 줬냐에 따라서 어떤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조선 그으면 잘 시력이 안 느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보조선 그었나 보다. 이런 것들 좀 깨달으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은 65페이지인데 원주각의 여러 가지 성질이거든? 자, 이거가 좀 어려워요. 어렵게 되면.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어떤 각이 같으면 이 네 개의 점이 한 원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봤는데 당연히 원이 없겠죠? 문제는 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삼각형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요. 자, 이런 사각형이 있는데, A, B, C, D였는데, 원이 없는 거야. 요 각이랑 요 각이 같대.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에서. 그러면, 요 A, B, C, D를 포함하는 원이 존재한다는 거지. 왜냐면은, 여기에 대한 호에 대한 원주각이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얘네가 이 네 점이 한 원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원을 그려놓고 보지 않으면 잘 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원을 안 그려놓으면 이게 어느 각의 원주각인지 이런 게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나중에 뭐 어렵게 낸다 보면 항상 이런 조건이 있을 때 뭐를 그려줘야 된다? 원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필수 문제 1번을 보면 뭐 여기는 당연히 여기 파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하겠지만 이거 같으면 한 원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필수 문제 1번을 봤어. 1번에 보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사각형이 있어요. 땡뚱맞죠 되게. 이게 그냥 보면 잘 모른다니까. 이게 여기 단원에 있으니까 보기가 편한데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문제에서 대각선을 이렇게 줬고 여기서 여기가 40도다. 그리고 여기가 X2가 나왔고 여기가 이제 X도다.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다. 라고 했을 때 이게 한 원위에 있게 하려면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죠? 여기가 무조건 40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각은 요 두 외곽이니까 요 각의 외곽이니까 요 두 내각의 합과 같으니까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40도 더하기 60도가 돼서 이제 100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원을 이제 안 줬을 때 좀 헷갈려요. 뭐 2번도 보면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숨겨놓으면 좀 찾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 70도가 되겠고 여기가 A, 그 다음에 B, C, D가 돼서 여기가 원위에 있는 거야. A, B, C, D가 한 원위에 있는 거야. 여기가 때 X. 그래서 여기가 한 원위에 있으려면 자, 잘 보세요. 여기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한 원위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는 거는 여기가 이 CD의 무슨 각이 되는 거죠? CD의 원주각이니까 요게 요쪽으로도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70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 나왔죠? 그럼 여기가 다 몇 도가 나오냐면 여기가 110도가 나온다는 거지. 평각이니까. 그죠? 110도가 나오는데 뭐 110도를 구하는 문제는 아니네요. 근데 여기 30도라고 줬죠? 그러면은 여기가 그럼 뭐냐? 요 외곽이니까 외곽은 두 내각이 같으니까 여기 이제 100도가 되겠죠? 구해보면 여기 외곽이니까 두 내각이 같으니까 이게 하지 않는. 그러면 이게 다 더 몇 도가 돼야 되지 이게?
360도. 아니면 뭐 이쪽으로 보셔도 돼요. 이렇게 구해가지고 삼각형으로 보셔도 돼요. 삼각형은 안 봐도 돼요.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 이쪽으로 본다고 칩시다. 이쪽으로 본다고 치면 요 두 개 더한 게 140도니까 얘는 몇 도가 되는 거죠? 40도가 되겠죠.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대부분 뭐 사각형의 내각이합 아니면 뭐 삼각형의 내각이합으로 대부분 가서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들이 있는 거를 잘 안 보이면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라. 처음에 힌트는. 그러면 좀 보일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여기도 이제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원에 내접하게 되면 이제 원에 내접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각은 요거의 원주각이에요. 요 A각은 요쪽 코의 원주각이에요. 그 다음에 요 각은, 요 빨간색은 요쪽 코의 원주각이에요. 그래서 원주각이 한 바퀴 다 돈 거거든? 원주각은 다 돌리면 몇 도라고 했죠? 180도. 왜냐하면 중심각의 반절이니까. 그래서 5하고 X를 더하면 이거 몇 도가 된다? 180도.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 그럼 대각의 합이 180도.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나와요. 수능 전까지. 이게 또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한 거죠. 어려운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똑같겠다, 안 똑같겠어? 똑같겠죠? 그러니까 대각의 합이 항상 180도가 나와요. 대각의 합은 몇 도다? 180도다. 이것도 엄청나게 써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었을 때.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렇게 더해도 180도지만 이렇게 더해도 180도지. 여기 외곽으로 본다고요. 맞아. 이렇게 해도 180도지만 이것도 이제 외곽이라고 보면 같아야 되니까 180도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이렇게도 180도고 이렇게도 180도니까.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게 나오죠. 이것도 이제 되게 볼게요. 한 외곽의 크기는, 여기가 외곽이죠?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는 내각의 반대에 있는 대각의 크기와 같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글로 풀면 되게 복잡한데 그냥 얘랑 같다. 그 얘기예요, 결론은. 이름은 되게 복잡해요.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는 내각의 대각의 크기와 같다. 한글로 써있으면 이번에 그렇게 써있거든요. 네, 겁나게 복잡하죠? 한글로 써있으면. 결론은 이 각과 이 각이 같다. 뭐 그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어떻게 증명했냐면, 여기서 증명한 방법은 안에 중심각을 이용해서 또 증명을 했어요. 간단해요. 중심각을 이용하는 거는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 이어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Y고, 여기가 X라고 하면, 요거는 무슨 각이냐? 요거 호의 중심각이야. 얘는 원주각이니까 얘는 2분의 1 X가 되겠죠. 반절이니까. 그죠? 우리 알겠지만, 중심각의 반절이 원주각이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도 2분의 1 Y가 나옵니다. 근데 X 더하기 Y는 360도니까 이걸 두 개 더한 것도 180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오면 무조건 써요. 근데 앞으로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도 원주각에서 온 거다. 원주각에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필수 문제 2번을 보면 1번은 뭐 간단한 문제죠. 원이 있고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ABC인데 여기가 110도고 여기가 80도고 여기가 X랑 Y라고 한다고 치면 이게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대각이하게 18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몇 도가 된다? 100도가 되겠고 얘는 70도가 되겠다. 뭐 이런 뭐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런 문제들. 뭐 3번 더 볼까요? 3번? 이게 문제를 풀다가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뭐 문제 풀다가 각을 하나 알려주는 걸로 쓰이는 거야. 일반적으로 나중에 심화 문제로 가면. 단독으로 나오면 뭐 이거 딱 틀리겠냐? 이거 뭐 딱 보자마자 준영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으면 뭐 안 틀리겠죠? 이게 복잡하게 있겠지.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하나만 보이게 주면 다 말을 다 100점이지 뭐 틀리겠니 이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x죠. 여기가 x면 여기도 x죠. 같아요. 180도니까 108도니까 x는 180도다. 100도다. 나오겠고요. 여기가 y죠. 여기랑 108도니까 여기랑 같아요. y가. 근데 86도잖아. 여기도 86도다. 나온 거죠. 뭐 이제 섞어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2-2번처럼 이제 바로 밑에 2- 한번 풀어볼래요? 요게 이제 잠깐 섞은 거예요. 겁나게 2-2번 보면은 섞은 거죠. 이게 내접하는 사각형이랑 그 다음에 다른 거랑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는 이렇게 섞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문제를 풀면 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여기가 x면 어디도 x인 거죠?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니까 여기가 x인 거죠. 그죠? 여기가 x면 이게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x로 풀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이 앞에 같으니까 30도 더하기 x는 95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x는 65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각형하고 섞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대다수다.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내긴 할 거예요. 이것도 엄청 복잡한 문제도 아니니까요. 그럼 이제 내접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은 세 가지를 배웠죠. 대각이 합이 180도면 내접하는 거고, 이 각과 이 각이 같아도 내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 맨 처음에 배웠던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각과 요 각이 같아도 내접하는 거야. 사각형이. 왜냐면 원주각이 같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67페이지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내접하는 경우들을 다 찾으라는 거죠. 필수 문제 3번은. 이 세 가지 경우들. 첫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각이 합이 180도인 경우. 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외곽이 이웃하는 내각의 대각과 같으면 마찬가지로 외접하는 거고, 세 번째, 원주각이 같으면 내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고 찾아내야죠. 필수 문제 3번을 보면 그걸 보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1번은 통과죠. 왜 통과냐면 대각이 합이 몇 도죠? 180도. 대각이 합이 180도니까 얘는 통과. 2번은 느낌적으로는 무슨 문제죠? 원주각 문제인데 이게 원주각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주각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75도고 여기가 110도니까 여기가 40도가 되면 여기가 외곽이니까 여기 70도가 나오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얘는 달라. 원주각이 달라요. 3번은 맞을까 안 맞을까? A, B, C, D가 3번은 맞나요 안 맞나요? 3번도 대각이 합의 180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겠죠? 3번도 탈락. 4번은 어떻게 되죠? 4번? 3번도 탈락. 4번이 헷갈리네요. 4번은
우리 소울아, 4번은 어떻게 맞는 거 같냐? 4번. 갑자기 등변 사다리꼴이죠, 이거. 등변 사다리꼴은 맞아요, 안 맞아요? 등변 사다리꼴 나왔는데, 잘 보세요. 이게 55도고, 이게 55도고, 더해서 180도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얘가? 125도죠.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125도니까, 등변 사다리꼴이 지금 대각기압이 180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내접하는 게 맞는 거죠. 대각기압이 180도니까. 맞죠? 180도 되지 않나요? 얘가 이제 내접하는 거예요. 5번은 마름모인데 대각기압이 180도가 안 되기 때문에 5번은 딱 봐도 대각기압이 180도가 안 되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1번과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을 찾는 게 중요할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좀 넘어가 보세요. 다음 페이지로. 그래서 이렇게 응용 문제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이제 괴랄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안 나왔던 개념들이 몇 개 있는데, 나중에 또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8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8번은. 8번 문제, 69페이지에 있는. 이렇게 이제 응용이 이제 되는 거예요. 조금씩 복잡해지는 거죠. 개념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이게 원주각까지 배웠으면 앞에 배운 게 다 같이 나오거든? 그럼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문제가. 문제를 볼 때 다 해석을 해야 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이 있고, 공통된 게 이렇게 그어주고,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주고. 그래서 A, B, C. 자, 이제 그림을 잘 봐야 돼요. 그림을 해석하는 게 거의 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20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x를 구하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일단 A, B, C, D는 내접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접하는 다각형이니까 이게 대각기압의 180도를 수용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볼 때 항상 조명을 잘하려면 지금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 안에 내접하는 다각형이 있는 거예요. 내접하는 다각형이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이 상태에서 이 x를 구하는 건데, 그럼 잘 보세요. 여기가 x면 어디도 x가 되는 거냐면 여기를 받으로 써서 여기가 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20도가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요 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 여기 외곽이죠. 이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요 두 개를 더한 것과 여기가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몰아도 관계가 없어요. 일단 한쪽으로 모이게 되면 이게 내각의 180도라는 것에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쓰고 삼각형 조건도 쓰고 마지막에 삼각형 내각이야까지 써가지고 구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것들을 다 써야 돼요. 힌트들을 다 써야 되죠. 그럼 다 더하면 2x 더하기 50도다. 이게 이제 180도다라고 해서 2x는 130도가 나와서 x는 65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접하는 다각형 성질도 쓰고 삼각형도 쓰고 또 삼각형도 다 써야 돼요. 한 가지 힌트를 안 썼으면 문제가 안 풀린다.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힌트들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 항상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개념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쓴 게 있는지 안 쓰는지 보면서 문제를 푸셔가지고 이거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힌트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고민하는 습관들을 들이면 여러분들이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원주각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되겠고 마지막 개념만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가. 이 이름도 복잡해요. 이름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이름 복잡하지 않나요? 안 복잡한가요? 자,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그걸 이제 증명을 할 건데,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뭐 이렇게 이쁘게 그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 그려지가 않아요. 접선이 지나가요. 그 다음 접점을 A라고 줄게요. 접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T라고 할게요. 이때 이게 접선이죠. 이게 접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접점이랑 같이 연결되는 이렇게 현이 하나 존재해요. 이게 현입니다. 이게 현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왔지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거예요. 이게 이름이 키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제 기니까 보통 어떻게 쓰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접현각이라고 불러요. 그냥 선생님 같은 경우 기니까 접현각 기잖아.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너무 기니까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는 그냥 접현각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무 길지 않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너무 길지 않아요? 안 기냐? 길죠? 하여튼 뭐 이게 접선하고 현이 이루는 각이에요. 그러면 이 각과 뭐가 같냐면 이 각과 뭐가 같냐면 얘가 A, B, 현을 포함한 이 호랑 이루는 원주각이 여기랑 여기가 항상 같아요. 여기랑 여기랑 항상 같아요. 이게 이제 접현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접선이 나와, 현이 나와. 무조건 쓰는 거예요. 배운 개념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그림을 이해해야 돼. 지금 이게 어떤 상태고 어떠한 도형들이 나왔을 때 이걸 쓴다. 도형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그려져야 돼. 그런 애들이 도형을 잘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준다는 게 가려. 한 5초 뒤에 가렸어. 설명해봐 그러면 도형을 못하는 애들은 전혀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로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 그러면 잘 도형을 못하는 거야. 보통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마지막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도형의 발목을 잡아요. 나중에 보면 압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이게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거를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걸 통해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하나 올려요. 그래서 여기가 P였다면 여기를 P 프라임을 하나 놓고 이렇게 연결을 때려요. 연결을 때려요. 그러면 여러분 알겠지만 얘랑 얘는 같아요. 왜 같냐면 원주각 이게 호 A, B의 원주각은 서로 같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같은 거 안 같은 거야?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근데 이게 원의 중심을 지났잖아. 근데 내가 이제 어디를 지났다고 했지 이거를? 원의 중심을 지났으니까 여기가 같고 여기는 무조건 몇 도가 되는 거냐면 이게 반원의 원주각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냥 써먹었어. 얘랑 얘랑 더한 게 90도인 거야. 맞아, 맞아. 그러면 또 이게 원의 중심에서 그으면 이게 수직이잖아. 접선하고. 또 이렇게 더해서 몇 도가 돼야 되죠? 90도가 돼야 되죠.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더해서 90이 돼야 돼. 이게 접선하고 이게 원의 중심 연결하면 수직이니까 5 더하기 X가 90도인데 또 이렇게 90도가 돼야 되니까 이게 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져요. 또 이 각이 또 원주각으로 같아지니까 얘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인지 지금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랑 이 현이 포함된 호의 원주각은 항상 같다. 이 원리가 요거예요. 요거예요. 여기 증명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한 거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구해가지고 이게 90도가 되는 걸 이용해서 90도짜리 이용해서 이걸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거는 쓰냐? 접선이 나올 때. 접선하고 현이 이루는 뭔가 각이 있을 때 무조건 써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 얘를 제일 많이 까먹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제일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이 나오고 필수 문제 1번이에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A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있고 B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115도 여기가 X 여기랑 뭐랑 같냐면 여기랑 같은 거예요. 여기랑 뭐가 같냐 여기랑 같은 거야. 봐봐 요거는 접선과 현이 있는 각인데 요게 이제 원주각이거든요. 요거의 원주각 X랑 같아. 확실히 같아요. 여기가 30도라고 그랬죠. 30도라고 했는지 X는 30도가 되는 거고 요 각은 요 접현각이랑 같아요. 요거를 포함한 현이 이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 115도인 거야. 그러니까 y랑 115도랑 같은 거야. 이게 처음에 잘 안 보이거든요. 접평각이 은근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랑 요거 포함된 원주각이 같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랑 이 현이 포함된 원주각이 같다.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 안 보이니까 처음에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상당히 이게 다른 것보다는 잘 안 보인다고 많이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 접평각 나올 때 또 문제는 앞에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같이 나와요. 이제 슬슬 마지막에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접평각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원주각의 성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앞에 배웠던 것들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다 합쳐지게 되면 문제가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씩 배울 때까지만 해도 별로 복잡하지 않지만 이걸 다 섞어놓으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나왔을 때 잘 판단해야 된다. 뭐 2번도 보면 이게 1번이었어요. 2번도 보면 이렇게 이제 풀어줄게요. 2번도 보면 다 나왔을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접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을 줬어요. 그러면 요 각이 지금 64도예요. 당연했지만 여기도 64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래. 여기도 64도가 되는 거죠. 여기 각이 나오죠. 더해서 180도니까. 여기는 더해서 180도니까 128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52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x고 여기가 y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접선 나왔을 때, 현 나왔을 때 거의 쓴다는 얘기예요. 접선과 현 나오면 무조건 쓴다고 보면 돼요. 그림을 봤을 때 접선하고 접점을 포함한 현이 나왔다. 이렇게 풀어 쓰시면 돼요. 3번도 가시면 몇 가지 이제 예제 문제를 지금 풀어주고 있는데 접선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어서 여기가 x죠. 그럼 여기도 x인 거죠. 같은 각이야. 여기 80도죠? 그럼 여기가 45도. 그래서 뭐 보면 알겠지만 이 각과 이 각은 같아요. x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80은 외곽이죠. 요 두 개 더한 거랑 같아. 80은 45도 더하기 x랑 같아요. x는 몇 도가 나오냐면 35도가 나와요. 이거 35도예요. 그리고 y도 35도가 되는 거죠. 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개념을 하면 이제 끝나요. 여기까지 배우면 이제 원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개념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뭐 응용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공통접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재미난 상황이 발생합니다. 공통접선을 가지면, 해보세요.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공통접선이 있어요. 이렇게 공통접선이 있어요. 이때 이 공통접선을 가지는 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 때려요. 연결 때리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때 이 A, B, C, D가 있는데 얘가 서로 무조건 뭐 어떻게 된다? 평행하게 돼요. 왜 그렇게 되냐? 잘 보세요. 여기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거든요. 여기 X랑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랑 같은 각이 뭐냐면 여기가 같아요. 여기도 X가 돼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니까. 근데 마지막 이게 막곡지각으로 여기도 같겠죠. 여기 막곡지각이니까 같겠죠. 막곡지각이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X로 같아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그러니까 이거는 막곡지각. 이거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으로 원주가 같아지는 거. 여기도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으로 같아지는 거.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억각이 같은 거예요. 억각이 같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서로 평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이 접할 때 양쪽 접점을 같이 나와서 대각선 이렇게 그으면 이게 x라고 하면 여기도 x인데 막곡지각으로 같은 거고요. 이렇게 접평각으로 같고 접평각으로 같아서 억각이 같아짐을 통해서 평행하게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증명이에요. 이해됐나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막곡지각, 접평각, 억각 같다, 평행하다. 오케이? 이렇게 첫 번째 거예요, 이게 증명. 자, 증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평행하니까 뭐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알아서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쪽에 같이 내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야, 쬐끄맣게. 여기를 같아가지고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그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네 둘도 평행해요.
왜 그러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평각이라고 볼게요. 이게 저평각이라고 보면 이쪽에서 저평각은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각이랑 같다고. 저평각으로. 마찬가지로 이 큰 데서도 봐도 편으로 봐가지고 봐도 여기가 저평각으로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같은 동위각이 같은 거죠. 동위각이 같으니까 이게 평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여기를 저평각 평각이라 보면 여기랑 이랑 같아요. 저평각으로. 또 큰 걸로 봤을 때 또 여기 같아요. 저평각으로. 그래서 동위각이 같으니까 서로 평행해요. 이게 이제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아까 전에 문제를 보니까 여기가 70도야. 이게 필수 2번입니다. 필수 2번을 보면 여기가 70도가 되면 여기도 70도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가 80도라고 했죠? 평행하니까 여기도 80도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여기 80도면 또 어디가 80도죠? 또 여기가 70도면 여기가 70도고 여기도 70도고 여기가 80도면 여기가 80도인 거고 가깝게 여기도 80도인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보여야 된다. 연습을 하셔서 그럼 이렇게 다 쓰면 뭐 필수 문제 2번은 다 푼 거죠. 뭐 평행한 건 당연하게 되겠죠. 이렇게 평행이 된다.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이번에는 여기가 50도였어. 2-2번에 여기가 50도인 거야. 여기도 50도가 됐고 여기도 50도가 됐다. 그래서 이게 Y고 이게 X거든요. 다 50도예요. 그래서 2-2번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근데 얘는 조금 쉬운 게 왜 쉽냐면 되게 모양이 특이하지 않냐?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되게 특이한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이 이런 것들은 잘 안 틀려요. 이게 되게 특이하기 때문에 뭘 섞어도 이렇게 눈에 잘 보인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근데 아까 막 다 섞어놓는 거 있잖아. 다 섞어놓는 게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약간 섞어놓기 어려운 문제들은 이게 그냥 보면은 이게 평행하겠구나. 이거 알겠구나. 이 개념 썼구나. 하니까 쉬운데 다 섞어놓을 수 있는 문제들이 그게 어려워요. 나중으로 가면. 지금 처음 배우니까 선생님 잘 안 보여요. 그럴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들 한번 보시고요. 풀다가 안 되는 거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